네, 새로운 희망찬 한 해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손해사정사 시험을 앞두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합격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기본학습, 기본 이론을 우리가 한 차례 마무리를 했고 오늘부터 이제 기출 또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통해서 풀이를 하고자 합니다.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조금 만나서 어떤 사람이라는 걸 좀 이해를 좀 했었을 텐데 혹시라도 이제 기출 문제에 새롭게 저를 이제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를 좀 소개해드리고 또 마찬가지 이번 시험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과목 네 과목이 이제 있는데 최근에 제가 학습한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좀 큰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그 손해보험 회사에서 자동차 보험과 또 제3보험, 책임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지금 정책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실무 업무도 진행을 했고 또 관리 형태로서 손해 개선에도 많이 노력했던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현업에서 지금 많은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손해사정사 시험을 너무나도 사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와 또 시험의 어떤 출제 경향들 또 앞으로 예측되는 그런 문제들을 함께 소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시험 자체는 이제 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올해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정책과 관련된 그런 언급들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에 여러분들 기본서에 나와 있는 책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과 또 우리 그 전반적인 금융시장 또 그러지 않아도 올해 상당히 어려움이 현장에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 마찬가지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이제 가정경제에도 이제 미치는 그런 파급 효과들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와 발맞춰서 시험 출제 경향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앞으로 시험 준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내용들을 파악해 가면서 사회 현상과 또 금융정책 시장들의 변동사항 또 마찬가지 기본의 충실함 또 특히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기출문제에 있어서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또 혹시라도 이 기본서 강의를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입구와 출구, 엔트리와 또 나올 때 엑시트 이런 부분들을 그런 로직들을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알아가시게 되면 특히나 이제 서술 문제라든가 계산형 문제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그 단계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그런 것들을 알고 나가신다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손해상사 시험 이제 첫째 시험이 이제 의학이론부터 해서 두 번째 시간이 이제 책임근제 시험에 해당됩니다. 의학이론은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이론 부분을 상해와 질병이 나눠져서 이제 공부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기존의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해내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삼보험 정책이라든가 또 자동차 보험은 계속해서 사회적인 정책과 약관 변동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 맞습니다. 특히나 제3보험 같은 경우는 금융 소비자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현장에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자동차 보험은 작년에 하반기 때 약관 개정을 통해서 뭐 자기진짜 사고에 있어서의 과실비율 반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연성으로 이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약관의 변동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사회 현상을 반영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기출이 되고 또 매해 그것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나 이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문제풀이에 있어서 가장 강점을 가져야 될 것이 이 손해 계산 문제입니다. 이 손해 계산 부분이 각 배상 책임의 항목에
모든 종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부 의무보험에 있어서의 이제 법령을 따라가는 그런 계산 방식이 있지만 계산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을 하면서 그 패턴들을 익혀 나가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배상 책임보험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번째 과목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날 의학이론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서 암기가 충분히 되고 문제 풀이가 어느 정도 되면 1교시를 수월하게 패스하고 나서 2교시가 시작되는 게 이제 11시 50분부터 1시 20분까지의 이제 90분간 시험인데, 이 2교시에서 여러분들이 확정적으로 점수를 잘 마크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그 시험에서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시험이 항상 그 시험 끝나고 나서 그 시험만 이제 꽈락만 면하면 좋겠다, 아니면 너무 어려웠다 하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의 호소들이 많은데, 정말 오늘 문제풀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문제풀이의 강점인 저의 강의를 좀 들으시고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시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좀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은 기본적으로 언어와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배상책임 같은 경우는 말로 풀어나가야 되고 기본적인 형식을 갖춰서 답을 갖춰줘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시험을 본다는 뜻이에요. 시험을 두고 보는 거예요. 시험 시자에 시험 험자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을 때는 이 말을 표현할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형식을 갖춰서 답안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삼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약관을 그대로 이제 풀어나가면 되겠지만, 우리 배상책임보험은 약관의 해석보다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의 형태를 갖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의 어떤 법적인 단어라든가 이런 키워드 정도는 약관에 나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만들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법령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나와 있던 만들어진 형태의 것들을 시험 형식으로 담아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서술형 문제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100점 만점에 이제 30%를 차지하는데요. 그 30%를 차지하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것 특을 여러분들 갖춰줘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 이런 형식에 갖춰서, 예를 들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약관상 보상 책임, 손해기에 있어서의 산정 룰, 그 다음 결론의 지급 보험금 산출까지 그 형태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갖춰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시험은 우리 시험은 기본적으로 언어와 관련된 시험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엮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철학. 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상 책임이든 자동차 보험이든 이 총괄적인 배상 책임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내용들, 또 이론적인 부분이 해결에 있어서 결론에 이르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시험은 수학적인 감각도 좀 갖춰줘야 되는 겁니다. 수학을 완전히 우리가 무슨 함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를 갖춰서 계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과학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형태로 진행했을 때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갖춰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의학적인 부분이 가미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인 부분들이 군데군데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화해내면서 그 문제의 형태를 읽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있어서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에 있어서의 책임보험 이론 실무 출제 경향을 제가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먼저 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이제 법률상 배상 책임과 이제 손해액 산정, 배상 책임 약관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서 이제 가장 기본서의 첫 부분을 이제 공부했던 이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과실 무과실 책임에 있어서는 그걸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이제 시험에 보상 책임이든 손해배상 책임이든 책임을 따질 때는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담보하니 면책하니 부책을 하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과실을 의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 책임을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는 거죠.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든가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의 우리 이제 6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14년도에 이제 서술형 형태로 나왔지만 불법행위 책임은 다른 이제 사례 형태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특수불법행위가 이렇게 나왔고요. 불법행위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그러면 불법행위를 논할 수밖에 없는 750조를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특별법에 있어서의 문제도 2015년도과 또 21년, 22년도에 서술 형태로 문제가 나왔지만 17년, 18년도에도 특별법 관련된 사례 문제는 기출이 됐습니다. 사례 형태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험금의 한도라든가 병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이제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 청구되는 청구권한이라든가 보험회사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소멸시효를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소멸시효라는 게 소멸하는 거죠.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경과가 되면 그 기간을 앞으로 당겨서 그 효과를, 법률 효과를 아예 없애주는 것은 이제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그 소멸시효라는 것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또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거기에 대한 기산점들이 각 법률상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손해배상 책임이 일반 불법행위든 아니면 채무불이행이든 아니면 상법상의 이제 판단이든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소멸시효라는 것은 우리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면부책 다음으로 기간 안에 청구가 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배상 청구 기관에서 ERP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 소멸시효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멸시효 부분은 지금 기출은 이제 2014년도에 첫 회에 나왔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또 다시 한번 꾸준히 문제풀이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손해액 산정 문제,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 시험 기간 동안 작년도 그렇고 한 70%의 문제풀이 중에서 대부분이 손해액 산정에 이제 관련돼 있는 건데요. 그 항목들은 보면 휴업보상이라고 하고 치료비, 복합장애, 일시퇴직금, 개업비 이런 이제 그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각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에 있어서 제가 가장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고 또 저도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 이제 요소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것들이 매년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특히나 상시수익에 관련된 이 휴업손해 부분이라든가 복합장애는 거의 2년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보여지고, 일시퇴직금도 작년에 나왔다가 문제가 일부 어그러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감안을 하면 될 거고요. 산정에 있어서 개업비가 조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산정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익숙하게 훈련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상 책임 약관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보통 약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이거는 이제 보통 약관은 책임보험이든 아니면 삼보험이든 거의 일반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것은 삼보험 쪽에 이제 가깝게 일반론이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텍스트북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읽어 나가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상 책임은 크게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를 이제 구분하죠. 의무 배상, 영업 배상, 개인 배상, 전문인 배상 책임, 그다음 영문 배상 책임에서 한 5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죠. 그 중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의무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보험에 있어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하는 게 이게 특징적인 우리 시험의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의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부분이면서 가장 폭넓게 지금 사회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보험회사에 가장 많이 청구되는 것들도 이 영업배상과 관련된 활동 중의 사고, 소유사용 관리 중에 또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책임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할 겁니다.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우리 시설, 보건자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개인 배상 책임 보험은 이제 그동안에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안 나왔다가 문제가 계속 강조가 되고 개인 또 배상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도 많이 됐고 어떻게 보면 보험의 끝판왕입니다. 가장 저렴한 거의 뭐 보험료 수준은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팔리면서 또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 사항이 제일 많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그 약관에 있어서의 이제 허점들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손해사정사가 돼서 여러 이제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개인 배상 책임 보험에 있어서의 그 약관상의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좀 익숙하게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문 배상 책임 보험이 이제 14년도에 나왔고요. 21년도에도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 영문 배상 책임 보험, CGL이라고 표현한 이 영문 배상 책임 보험을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통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의무보험이든 선택적인 임의보험이든 한 통에 다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나오는 용어 정도만 또 섹션 1부터 섹션 4까지 그 내용들만 좀 익숙해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근로자 재보상 책임보험 좀 보겠습니다. 제가 근제 일반과 근제 약관으로 해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근제는 우리 시험에 있어서 한 30% 정도를 이제 부담을 합니다. 30%가 나오는데 내용상으로는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을 하지 못했다거나 이걸 이론적으로만 습득하다 보니까 문제 사례에 있어서의 바로 적용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풀이 형태에서 제가 보는 눈을 여러분들에게 좀 경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제 일반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 근로자 관련된 근로자 계약 나오게 되면 뭐 안전배려 의무, 채무불이행 관련된 내용도 나올 거고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또 근로자의 범위, 또 근로자의 인정 범위, 또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됐을 때, 업무상 재해가 있었을 때 보상하는 법률적인 책임, 또 보험회사의 책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언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중대재해사고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예상컨대 이 평균 통상임금에 있어서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에 또 대기업에 있는 이런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관련된 재판이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지 않겠나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조도 마찬가지 손해액에서 여러분들 훈련이 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제 약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4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죠. 보면 국내 근제, 해외 근제, 선원 근제와 사용자 배상 책임 이렇게 4가지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문제가 골고루 매해 골라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많지는 않고 또 내용도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문제 해결을 하면 충분히 커버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배상 책임 문제에 있어서의 기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요 근래 나왔던 내용들 위주 이런 내용들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었고 또 그동안에 기출이 안 돼서 문제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그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구상권 행사 제가 앞서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회수하는 환수하는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의 약관상 우리 보통 약관과 영업배상 책임과 또 뭐 자동차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에 나와 있는 구상권 행사를 위한 어떤 행위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이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철저히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겠습니다. 특별법에 관련돼서는 몇 가지 이제 뭐 화재도 있고 뭐 생산물에 있어서의 제조물 책임법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금 거의 2, 3년에 한 번씩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보험 중에서 이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징벌적 배상 책임보험도 상당히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요거는 작년에 그 중대재해 쪽에서 다소간에 언급을 했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매년 예상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항상 한번 나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징벌적 배상 책임 이게 단순히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배상 책임에 있어서 녹아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내용적인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입구와 출구에 있어서의 이 로직을 정확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의 문제, 소득, 복합, 일식대지금 이런 부분들 이제 보조금 문제도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거고요. 생활비공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어떤 분이 이제 이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조금 소화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그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조금은 템포를 좀 늘려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제가 강의는 문제풀이는 조금 제가 좀 공격적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듣고 그런 것들을 몸으로 익힐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좀 오랫동안 길어졌지만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보험 이론도 뒤에 보시게 되면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문제풀이를 어차피 기출 나와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 나갈 거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임보험 이론이라든가 약관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특히나 작년에 나왔던 이제 타보험 조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아주 예상이 됐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이 좀 나왔다는 사실 또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손해방지 의무도 기존에 15년도에 나왔지만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의 책임도 있지만 가입자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도급업자 관련돼서도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계약상의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해석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인 의무배상 책임 관련된 내용들도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서 좀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에 나왔던 기출 연도를 한번 좀 보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시험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이게 왜 시험 문제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고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기본 학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조금 더 확인을 기본 강의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습득을 했는데요. 그것을 문제화됐을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제가 어떻게 보면 맛보기 형태로 제가 기본기를 조금 학습으로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문제의 약수를 전체적으로 14년도부터 끝까지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계산 문제도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석을 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기본 학습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학습 문제는 제가 기본 이론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 대위 책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위 책임이라는 것은 그 대신해서 그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위 책임하게 되면 대신해서 그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법률적으로 정해져서 얻을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위라는 것은 이제 문헌적으로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것을 대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위권 행사, 대위권 청구, 또 뭐 부상권 청구해서 이게 이제 채무 관련돼서 이제 언급되는 법원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 증권에 담아져 있는 우리 보장 지역 내에 이제 보험 기간 중에 보험 사고에 대한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가 있을 때 배상 책임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예컨대 지금 문제와 같이 보험계약자와 피해보험자인 A 관광회사가 B 보험회사하고 이제 이 여행업자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상 책임을 가입하고 이제 홈쇼핑을 통해서 이 기획 상품을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해외에 갔던 사이판이라는 나라의 시 리조트에서 이제 수영장 물놀이를 하다가 사람이 다친 사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쳐서 요추 후방 고정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제 매트를 밟고 미끄러져서 이제 상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시 리조트하고 이 보험 계획자인 이 관광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언급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는 매트를 밟고 미끄러졌다는 거죠. 미끄러져서 상해를 입었다. 제가 이제 손해라고 얘기하게 되면 상해를 입고 부상, 장애, 사망한 것을 손해라고 이제 제가 판단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추 고정 수술 이제 수술을 한 거죠. 그때 여기에 관광회사가 책임이 어떻게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논하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약수를 하라고 그러면 요약해서 서술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나한테 설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수를 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단답형으로 지금 저기 여러분들이 답을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본 강의가 끝나고 몇 분들과 함께 모의고사 한번 테스트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약수를 하라고 그러면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기술을 해서 기본적으로 기술을 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설득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읽고 한번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법으로는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타인이 가해자에 의해서 손해가 피해자가 났습니다.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죠. 부담한다는 뜻은 그거죠. 우리가 이제 학교 가면 담임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 반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것을 이 대위 책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타인의 책임을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책임입니다. 법적 대위 책임을 가진 거죠. 두 번째는 약정입니다. 약속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약정 대위 책임은 계약 당사자, 우리 피보험자와 고객하고 약속을 한 것처럼 마찬가지 여기 A라는 회사와 관광회사와 C라는 리조트와의 계약 관계가 있는 거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마찬가지 A 회사와 이제 우리 피보험자하고 계약 당사자 간에 이런 계약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약정 대위 책임은 우리의 모든 배상 책임에 있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들여다 맞겠습니다. 도급 계약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임대차 계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사자 간의 약속입니다. 계약에는 그 자체가 약속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언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과연
법률상으로는 어떻게 배상 책임을 논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민법 390조라는 것은 채무 불이행. 왜냐하면 돈이 오갔지 않습니까? 돈이. 계약을 통해서 급부와 반대급부라고 표현하는데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채무 불이행. 나는 안전하게 그 여행을 만족시키려고 그 계약을 성립한 건데 근데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391조. 우리가 이제 많이 논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391조의 이행 보조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행 보조자는 쉽게 얘기해서 사장과 근로자의 관계도 맞는 말이고 자동차에 봤을 때는 운전자와 운전 조수와의 관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일을 시키거나 근로자들한테 일을 시키거나 지금과 마찬가지 A 회사가 리조트에 이런 이제 안전하게 이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약을 이제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행 보조자의 고의과실 책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의 내용 750조. 우리 시험을 아까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과실 책임은 이겁니다. 매트를 밟고 미끄러졌다는 거죠. 안전하게 거기 물놀이를 하는 고객들이 다치지 않게 매트를 안전하게 설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매트가 밟고선 미끄러졌다. 이게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죠. 마찬가지 안전배려 의무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계속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우리의 문제풀이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보면 이 법정, 약정 따지게 되면 이게 법률상 배상 책임이고요. 배상 책임이고 이게 약관상 배상 책임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거기에 있는 우리 근거라고 그러죠. 뿌리. 법적 근거를 언급하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서 지시라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90조와 750조 이런 내용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약관상 배상 책임. 우리 약관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앞에 이 문제 자체가 여행업자 전문 직업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그냥 여행자 보험이 아니라 전문 직업에서 배상 책임 보험이고 영문 약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영문 약관으로 되어 있는 상임.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냥 영어로만 표현한 거예요. 담보하는 위험은 뭐냐? 전문, 그죠? 전문 배상 책임의 제3자, 3자. 일어나는 어디서? 보험에서 부주의로, 그죠? 부주의는 누굽니까? 그죠? 부주의는 그 사업주들이죠. 그런 데서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또 이런 부주의, 실수라든가 부작이라고 그러죠. 오미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됐을 때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한다는 거죠. 트래블 에이전트가. 그죠? 그래서 한글로 그냥 직역을 하면 피보험자인 여행업자가 서비스에 있어서 태만이라고 해석했네요. 태만 누락으로 해서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서 제3자, 지금처럼 고객이 매트에 미끄러져서 상해를 입었던 그런 내용들은 부담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여기 이제 term and condition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거 보면 영문약관에서 섹션 4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조건, 이게 둘 다 조건입니다. 기간과 조건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참고로 제가 손해처리 협조 특약이라고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재보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원보험자는 혼자 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급에 있어서는 원보험자는 이 재보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시오 협력하는 거죠. 이게 투게더라는 뜻이죠. 같이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쟁점을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 부대 시설에 있어서의 이런 안전하게 계약상의 주된 의무에는 안전하게 이제 고객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다치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안전보호에 있어서의 부수적 의무도 부담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서 기본적으로 390조와 750조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배상 책임과 또 일반 손해배상과 또 이제 배상 책임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 불법 행위에 있어서의 가장 여러분들 핵심적인 다른데 그 용어 정리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요약하고 기술하고 서술하는 거에 정말 반드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겠다 생각합니다. 첫째 시간에 이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